민주당의 입법 국제와 행패 그리고 폭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은 2010년대 중반부터 약자들에게 시민운동을 강요하고 진짜로 진보적인 의견을 내고 있던 사람들을 자기들 사업과 다르다고 린치하며 쫓아내고는 자기들 정당이 운동을 해온 것처럼 속여 숟가락만 올렸을 뿐 단 한 번도 약자를 위해 싸운 적이 없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서민의 이름을 훔치고 청년의 이름을 훔치고 여성의 이름을 훔치고 학생의 전라도의 이름을 훔쳐서 세금을 자기 주머니에 넣을 구실을 법안을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 의견은 탄압하고 지원받는 당사자도 듣도 보도 못하고 바라지도 않는 포퓰리즘법을 세금으로 남발하여 공격받게 하고 나머지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 분노로 밀어넣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남녀, 세대, 지역, 부자, 빈자, 좌파, 우파, 청갈래, 망갈래로 해체되어 자살률 1위, 우울증 1위인 대한민국을 살고 있게 됐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모두 위태로울 때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부자든 빈자든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나 자신을 지키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편안함을 찾아 선택했던 것이 바로 안정감과 평등 같은 가치였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때로는 이상적이고 긍정적으로 들리는 가치들이 선택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치들이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과 때로는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유권자로서 그리고 뒤에 빚을 남겨주는 시민으로서 상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동시에 특정한 집단의 의견만이 옳다고 간주하는 태도도 문제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명분으로 태어난 것이었지만 때때로 그 의미가 왜곡되어 오히려 사회의 근본적인 부분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도록 논의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바로 그 예입니다. 우파도 좌파도 완전 무결하지 않다는 건 압니다. 독재적 우파 부모에게 질린 자녀는 좌파가 되고 독재적 좌파 부모에게 질린 자녀는 우파가 되고의 반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그러다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균형적으로 자신이 힘을 실어줘야 할 방향을 수정하지 못하게 되면 항상 자신이 피해자였던 때의 기억만으로 상대 진영의 말에는 귀를 닫는 기성세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를 부르짖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행태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이 국회 증언법에 대해서만이라도 단 한 번만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편의 의견도 이해가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나가는 좌익인 시민 여러분, 제발 국회 증언법이나 간첩법 개정에 대해서만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의 카톡 검열과 성관이의 가족 경영을 보아 많은 국민분들이 알게 되셨겠지만 공산주의는 절대 평등주의가 아니며 그 평등을 유지하기 위한 소수의 권력자들의 계급 독재임을 알리고 싶습니다. 계급 독재 안에서는 우물한 개구리와 같이 계급을 공고히 하기 위해 모두가 돈을 어떻게 나누는지인 정치에만 매몰되게 되고 돈을 어떻게 만드는지인 기술과 능력에 소홀하게 되어 국가 경쟁력을 잃고 결국 조선 후기처럼 북한처럼 쇄국된 우물 안에서만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잘난 척할 수 있게 되어버립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는 집단 전체의 능력 부족과 그에 따른 망국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타인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배우며 우리는 진정한 강해짐과 인간적인 존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희망 없는 이 사회에서 가족 경쟁을 자랑인 듯이 말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는 본능적인 불안을 남의 추락과 사회적 매장을 보면서 달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모든 사람의 비판과 요구가 결국 우리 자신을 향하게 되면서 우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5천만 개의 불행을 짊어지게 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불행을 해결해 주면서 좌파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의 발전에 책임을 지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발전을 지원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유지 가능한 박애주의적 가치입니다. 나의 발전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의 발전이 나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공정함은 각자가 자유롭게 노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에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성관인의 가족 경쟁을 해체하라! 해체하라! 마지막으로 지금은 총성 없는 6.25 상황이 맞습니다. 세상에 불법 체포란 없습니다. 불법적인 구금은 납치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은 외세에 의해 납치되고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해 국민 주권이 피탈당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려부터 조선 6.25 때까지 중국에 몇 회를 침략받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1500회입니다. 우리가 전쟁이란 말을 딱 한 세대 잊고 살았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아니란 생각을 재정비할 때가 왔습니다. 1만여 명의 생떼 같은 자국민을 탱크로 깔고 지나가 총을 난사하여 죽인 천안문 민주화 운동이 고작 30여 년 전입니다. 미군 철수 2년 만에 일어난 베트남인 학살과 적화통일, 국민 4분의 1을 학살한 캄보디아, 코로나 계엄을 빌미로 거리로 나온 시민의 3분의 1을 탄압하여 공산화 수순을 밟았던 5년 전의 홍콩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전자개표기로 인해 내전이 일어나 250만 명의 피난민을 낳은 콩고의 현 상황을 아십니까? 그럼 지나가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콩고에 내전이 일어나 돌아가신 10만 명의 콩고 국민들도 음모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선거 실태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한국인이 노예된 나라를 물려주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정치인만의 책임일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좌우의 싸움도 아닙니다. 이제는 탓하지 말고 좌우가 연대해서 다른 사람의 정치가의 말만으로는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는 내가 책임지고 바로잡을 때입니다. 힘들어도 포기 말고 공산화를 막고 선거 부정 조사를 촉구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희망이 꺾이지 않아도 되는 세상, 노력하면 되는 세상, 법이 지켜지는 세상, 범죄자들이 처벌받아 정의를 믿고 나부터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나도 정세상이 되어야 되나, 가족 경영해야 되나, 정치인을 해야 되나 고민하게 만들지 않는 사도가 아닌 미래의 왕도를 걷는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